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현재 있는 디렉토리 안에 어떤 내용의 파일들이나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l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ist라고 하죠. ls는 윈도우의 dir 같은 명령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ls하고 엔터키를 쳐보면 이렇게 내부의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록을.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디렉토리라고 보면 되고요. 흰색으로 나타나는 게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ls는 이와 같이 내부에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은 이름만 보여주는데 옵션을 주면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ls-long이라고 해주면 -l이라고 쳐서 long이라고 해주면 퍼미션부터 디렉토리 이름, 생성 날짜, 크기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ls-all이라고 하면 소문자 A를 쳐주면은 지금 보면은 앞에 점이 찍힌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보이죠. 점이 이름 앞에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숨겨져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숨겨진 파일이나 숨겨진 디렉토리를 같이 보고 싶을 때는 -a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우리가 숨겨진 파일이나 디렉토리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ls하고 -l, -all 해가지고 스페이스가 빠졌네요. 스페이스가 빠졌으니까 스페이스를 쳐야 되겠죠. 그리고 쳐주면 이와 같이 숨겨진 디렉토리, 숨겨진 파일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간단히 내역을 살펴볼 때는 ls를 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long이나 all 같은 옵션을 주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명령어의 옵션 목록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이픈 2개하고 help라고 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쳐보면 지금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죠? 쭉 내려와 있죠? 굉장히 많죠? A서부터 우리 좀 아까 봤던 all서부터 쭉 해가지고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전부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하나씩 옵션들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L과 A 두 개가 있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텍스트 에디트를 열어서 공고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ls 같은 경우에는 ls의 옵션은 -long이 있고 -all이 있고, 그죠? 이런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change 디렉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change 디렉토리라는 거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 내용을 보면은 데스크탑도 있고 다운로드도 있고 뮤직, 퍼블릭, 비디오 해가지고 유저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디렉토리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바꿔달라는 change 디렉토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다른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change 디렉토리하고 뮤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music,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주의해야 될 게, 여기를 만약에 M으로 잘못 쳤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소문자를 정확히 봐서 해줘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롬프트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죠? 뮤직으로 프롬프트가 나와 있죠. 그죠? 아까는 그냥 우분투에서 끝났는데 틸트만 있고 틸트 다음에 바로 프롬프트가 나왔죠. 달러 프롬프트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시죠? 틸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뮤직 이렇게 하고 프롬프트가 나와 있죠. 이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s를 한번 쳐볼까요? ls를 치면 내부에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숨겨져 있는 거는 있을까? all을 해보면 없어요. 지금 여기 점하고 점점 있는 거는 윈도우에도 이 모양을 cmd에서 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는지 몰라도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하고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픽 환경 같으면 점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위 디렉토리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상위 디렉토리로 가야 되는데, 상위 디렉토리는 CD에 어떤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 경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디렉토리의 경로를 잠깐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죠.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잠깐 보면 슬래시가 있으면 슬래시는 루트 디렉토리를 얘기를 해요. 만약에 슬래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과 같이 사용되면 디렉토리를 나누는 역할을 해요. 슬래시는. 자, 그리고 슬래시 앞에 점 하나가 붙어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를 하고,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틸트, 물결 표시죠? 틸트하고 유저 아이디를 써주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루트 디렉토리라는 건 최상위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하위 디렉토리가 있고 그것에 또 밑에 하위 디렉토리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슬래시 A 슬래시 C 하면은 루트 밑에 A라는 디렉토리 밑에 C라는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얘는 C가 되겠죠. 디렉토리 이름 자체는. 그래서 만약에 이 디렉토리에 내가 change 디렉토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페어런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주느냐? change 디렉토리하고 땡땡을 쳐주면 되겠죠. 땡땡 슬래시. 그죠? 그러면은 상위 디렉토리로 가고, 또 한 번 cd 땡땡 슬래시 해주면은 위로 가겠죠. 루트까지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맨 밑에 있는 데서 한 번에 루트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cd 슬래시 해주면은 맨 상위 디렉토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있는 디렉토리가 뮤직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왔던 디렉토리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cd 땡땡 슬래시 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롬프트가 변해 있죠. 그러면 ls 쳐보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있었던 대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루트로 가볼까요? 이건 사용자 디렉토리니까 cd 스페이스 백슬래시 엔터 치면 지금 여기 앞에 프롬프트 바로 뒤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틸트에서 슬래시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루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틸트는 뭐라 그랬어요? 홈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홈이 아니라 뭐에 와 있어요? 루트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S를 한번 눌러보죠. LS를 눌러보면 리스트가 바뀌어 있죠. 이게 이제 루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있던 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cd 아까 우리 배웠던 걸로 틸트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 각자 유저 아이디를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쳐주면은 다시 슬래시가 틸트로 바뀌었죠. 그죠? 자, 우리가 리스트하고 change 디렉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change 디렉토리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로다가 추가해서 알아둬야 될 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루트하고 그 다음에 점 슬래시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 그 다음에 점 두 개의 슬래시 하면은 상위 디렉토리, 또 하나는 뭐예요? 틸트 하면은 홈 디렉토리를 여기에 유저 아이디를 쳐주면, 그죠? 유저 아이디를 쳐주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합으로 혹은 이름을 직접 쳐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슬래시를 이용해서 뭐 슬래시 A 슬래시 B 이렇게 하면은 루트 밑에 A 밑에 B라는 디렉토리 글로 change 디렉토리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 이동을 할 수 있는데 한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지 될까요? 그때는 print working directory라는 것이 있어요. pwd라고 쳐주죠. pwd라고 치고 엔터키를 치면은 지금 뭐라고 나왔죠? 흰색 글씨로 슬래시 홈 슬래시 디벨로퍼 n 이렇게 나왔죠. 이 얘기는 뭐예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벨로퍼 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디벨로퍼 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ls 한번 쳐보죠. 내 개인적인 폴더와 파일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루트 안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지 여부만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s하고 루트를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안에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홈이라는 디렉토리를 찾아야 되겠죠.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요 밑에 디벨로퍼라는 디렉토리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change 디렉토리 안 하고, 지금 봤지만 change 디렉토리 안 하고 ls 한 다음에 디렉토리를 쳐주면 내가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를 빠져나가지 않고서도 지정한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pwd를 하나 더 리스트업 해놓죠. 자, 그 다음에는 디렉토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 지울 때는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현재 디렉토리의 상태를 보고 여기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어 줄 때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make 디렉토리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mkdir 테스트라고 쳐줘요. 그리고 엔터를 치죠. 그러면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겨났죠. 그래서 mkdir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어떤 디렉토리 밑에 또 디렉토리를 설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test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test2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아까 한 것처럼 mkdir이라고 하고 엔터키를 쳐주면 오류가 나요. 그런 디렉토리는 만들 수가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P 옵션이 있어요. P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P 옵션을 쳐주면, 자, 엔터키를 쳐볼까요? 엔터키를 쳐주면 LS를 확인을 해보죠. 자, LS를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est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그런데 아까 내가 원했던 건 test1이 아니라 test1 안에 있는 test2였어요. 그런데 test1이라는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줬어요? test1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줬죠. 그런데 혹시 test2는 안 만들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ls하고 test1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test1 디렉토리 밑에 test2가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test1 밑에 test2 디렉토리가 생성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싱글 디렉토리, 그냥 디렉토리만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mkdir 가지고 만들고, 어떤 디렉토리 밑에 하위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p를 써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mkdir에다가 test3, test4, test5 이렇게 계속 스페이스만 넣고 만들어주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test3, 4, 5 다 만들어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 때도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만 나열해주면 전부 우리가 생성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지워볼까요? mkdir에는 -p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거를 기억해 두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울 때는 어떻게 해요? remove dir이에요. rmdir remove 디렉토리. 자, 그러면 테스트를 지워볼게요. remove dir 해가지고 test. 자, test 여기 있었죠?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엔터 한 다음에 ls 쳐가지고 보죠. 테스트 없어졌죠? 그래서 remove dir 가지고 없앨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없앴을 때도, 생성할 때도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었지만 없앨 때도 여러 개를 같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remove dir을 하고 test3, test4, test5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엔터, 리스트
3, 4, 5는 지워졌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테스트 1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지질 않네요. 왜 안 지워질까요? 아까 우리 테스트 1에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테스트 1 밑에다가 테스트 2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쪽이 비어있질 않아요. not empty래요. 그래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remove dir 가지고는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어인데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냥 remove라는 거예요. rm이라고 쳐주면은 파일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처럼 비어있지 않은 디렉토리 not empty 디렉토리 not empty라는 에러 명령이 날 때는 remove라는 명령을 쓰면 rm이라는 명령을 쓰면 비어있지 않은 디렉토리도 우리가 삭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r을 쳐주고 remove 디렉토리 r을 쳐주고 테스트 1을 해볼게요. 요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리무브 할 수 없다고 나왔죠. 그러니까는 rm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r을 쳐줘야 된다. 그 옵션이 들어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키를 치면은 ls 해주면은 테스트 1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다? rm하고는 하나를 추가해서 기억해 줘야 될 게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rm-r이다 하는 거예요. 얘랑 짝이겠죠? make 디렉토리 -p 했던 애 생성할 때는 -p가 필요하지만은 지울 때는 rm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지워볼까요? rm이 나왔으니까 rm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텍스트를 지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rm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텍스트를 지워볼까요? 그런데 텍스트가 지금 원래 있던 텍스트 이외에는 텍스트가 요거 하나밖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생성을 할게요. 텍스트를 생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vi 에디터로 텍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했어요? vi 복습을 해죠. vi 하고 내가 생성할 텍스트 이름을 쳐주면 된다 그랬죠? test.txt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vi 에디터로 들어왔네요. vi 에디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계속 에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명령 모드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빠져나오거나 저장할 게 아니라면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하고 싶으면 뭐 A나 I를 누르면 좋다 그랬죠? A도 까먹었으면 I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칠 수가 있으니까. 자, 나는 I를 쳐줄 거예요. I를 쳐준 상태에서 자, 뭐라고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뭐를 먼저 해줘요? 입력 모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Escape을 클릭을 하고 컬러를 눌러주죠. 컬러를 눌러주면 커서가 밑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해주려면 W, 나오려면 Q, WQ를 누르고 엔터 키를 쳤어요. 자, ls 해서 봤어요. test.text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하나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은 테스트를 여러 개를 해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겠죠. 그래서 파일을 만들 때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터치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터치하고 내가 a.txt 그래서 해보죠. 그러면은 a.txt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txt 간단하죠? 내용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름만 생긴 거예요. 찾아보면 a.txt, b.txt가 생겼죠. 자, 우리가 그러면 원래 하려고 하던 거 그러면 요것도 명령어에 기억해야 될 명령어에 리스트에 추가를 할까요? touch, 터치 파일 생성할 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remove 명령어는 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remove 명령어는 특별한 건 없어요. remove도 우리가 내용을 전부 다 보려면 내부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헬프를 보면 되겠죠. 여기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처음부터 기억하기보다는 리무브로 다 파일을 지울 수 있다. 그것만 일단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파워 유저가 되면 더 많은 옵션들을 알아보면 되겠죠. 자, 먼저 테스트부터 지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emove test.txt. 자, 지워졌죠? 여러 개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A, B를 동시에 다 지우고 싶어. A.text랑 B.text를. 아까 우리가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지울 때처럼 똑같아요. A.text 스페이스 띄고 B.enter 이렇게 하면 다 지워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한 가지 유용한 명령어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뭐냐면 클리어예요.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지저분하죠. 좀 깨끗하게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클리어예요. C-L-E-A-R 클리어. 그죠?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면 편리하겠네요. 그죠? C-L-E-A-R. 그 다음에는 어떤 명령어를 보도록 할까요? 파일도 생성할 수 있고 디렉토리도 생성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리스트도 볼 수 있고 디렉토리를 바꿔볼 수도 있고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려면 일단 디렉토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테스트할 만한 디렉토리나 파일이 없으니까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렉토리는 뭐라 그랬죠? make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확인을 해보고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파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은 쉽게 만드는 게 touch라고 했었죠. 그래서 test.text라고 하는 자, 생성이 됐네요. 파일도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test.text를 카피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cp라고 해서 copy 명령이에요. copy 한 다음에 test.text를 똑같이 test.text로 하면 카피를 할 수가 없겠죠. 중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카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copy test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text라는 파일로 카피를 해달라. cp 명령의 다음에 나오는 파일 이름이 원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카피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 엔터를 치고 ls로 확인해 볼게요. 리스트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copy text 카피가 돼 있죠? 자,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해볼게요. cp 디렉토리 아까 뭐였죠? 테스트였죠? 테스트.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2라고 할까요? 테스트 2로다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엔터키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카피가 될까요? 한번 엔터키를 쳐볼게요. 뭔진 모르지만 잘 안 된 것 같죠? 뭐라고 돼 있어요? -r이 빠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만 기억하고 있으면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도 혹시나 옵션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바로 옵션을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옵션을 F가 아니라 R이죠. 이렇게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파일일 때는 그대로 옵션 없이 쳐주고, 그죠? 디렉토리 있을 때는 -R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됐나 살펴보죠. 자, 테스트 2라는 게 카피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피 관련해서는 요 뒤에다 써주는 게 낫겠네요. 자, cp고 cp가 기본이고 요거는 파일 할 때, 그 다음에 파일을 카피할 때, 그 다음에 cp에 -r을 해주면은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에는 이동, move죠, move. 지금 카피 말고 move를 해볼게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위치에서는 사라지고 다른 위치에 그 똑같은 게 생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카피는 원래 위치에도 있고 새로운 위치에도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 이름은 다르지만 두 개가 생성되는 거를 카피라고 얘기하고, move는 이동은 한쪽 위치에서 다른 쪽 위치로 옮겨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ov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도 동시에 해주느냐 하면 rename의 역할도 해줘요. 옮길 때 이름을 바꿔서 옮겨주면 rename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서 이름만 바꿔주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rename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move를 시켜주면 돼요. 같은 위치로 move를 시켜주는데 이름을 바꿔서 move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rename이 되는 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가 바로 mv예요. 자, 리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자, rename부터 해볼까요? test.text가 있죠. 이거를 move text 요거를 그냥 여기서 이대로 똑같은 이름을 쳐주면은 의미가 없죠. 오류가 나겠죠. 그죠? 같은 이름이 존재하니까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뭐 다운로드 밑에 test.text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름을 바꿔보자 그랬으니까 rename만 해보자 그랬으니까 test2는 있을까? test1은 없나요? test1으로 바꿔보죠. test1.text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결과적으로 테스트는 없어지고 test1이 생겼으면 되겠죠. ls 쳐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test.text는 없어지고 test1.text가 생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용 변화 없이 이름만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rename 할 때도 move를 사용한다, mv를 사용한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동을 시켜보면 테스트를 다운로드로 이동을 시켜볼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 지우면 되니까 테스트 하던 길에 테스트 move test1.txt를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ls 하면 test1.txt는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졌죠? 그러면은 리스트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테스트를 보면은 text1.text가 나와 있으면 되겠죠. 자, text1.text가 나와 있죠. 그죠? 잘 move가 됐죠. 그래서 move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동, 또 하나는 rename.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 중에서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디렉토리를 옮겨 다니고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렉토리를 지우고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지우고 파일을 이동시키고 디렉토리를 이동시키고 복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파일 및 디렉토리의 생성 및 삭제, 이동과 관련된 기본 명령어들을 살펴봤어요. 자, 기본 명령어 중에서 아직 몇 가지 더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서 보기라든가 파일의 압축이라든가 압축 풀기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